그래서 일단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이지샵 생방송 교육은 이제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으로 이제 부가가치 신고 저희 자동장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장부에 대한 기본 시작 그 장부 기본 시작 방법,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장부 쓰는 방법은 알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방송은 저희가 그 이제 저희 장부에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 부가가치 신고 전에 이거는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홈택스로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부가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가세 이제 신고 기한은 이제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가 일단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이제 신고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시는 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거. 이제 개인 사업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25일까지 신고하는 이제 일반 과세자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총 그 사업장의 매출 매입에 대해서 다음 달인 이제 1월 25일까지 즉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폐업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폐업 하신 경우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달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달인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시는 이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7월 2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됐다고 하면은 일반 과세자로 됐으니까 그 다음 해인 1월 25일까지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래는 간이 과세자는 1년치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건데 7월 1일자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끊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간이 과세자 기간에 대한 신고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신고가 다 한꺼번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과세 기간을 조회하고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면은 과거에 이제 신고를 내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랑 뭐 신용카드 현금연수 매출 비중 같은 부가가치 신고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여기 떠요. 그래서 신고하실 때 이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화면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저희 이지샵이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홈택스 126번으로 문의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가가 신고 도움 자료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부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이제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장부가 어떻게 작성하면 조금 더 편한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장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거래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이 사실 사용자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다뤄지진 않을 거고요. 그 거래 자동 수집을 통해서 일단 거래를 다 수집한 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거래만 선택해서 장부로 보내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래 내역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져 있는 것들은 직접 간편 장부나 복식 장부에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채워 넣으시는데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예를 들어 현금 매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종이로 받은 세금 계산서가 있다든지 또는 인건비 내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불러오기가 자동 수집이 안 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간편이나 복식장부에 수기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인사급여, 이제 급여 내역 같은 경우는 인사급여에서 추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 복식장부가 하나로 완성이 되면은 그 간편 복식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쪽에서는 세무신고서가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부 정리를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 이제 체크 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거래 자동 수집을 통해 수집은 다 누구나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자동 수집을 못하는 거래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매출이라든지 종이세금 계산서 기록 방법, 그리고 지불 방법에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 자동 장부 쓰시는 이제 장부 다 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부에 들어와서 뭐 간편이든 복식이든 들어오시면 비용 메뉴에 가시면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 쓰신 게 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량 유류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항상 밑에 뜨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에 체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 체크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교환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 저희 교환은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놓긴 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상단에 교육 고객센터 들어가시면 왼쪽에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맨 첫 번째 이 66번 나와 있는 거 이거 다운받으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랑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를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선택하는 기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그러면은 이거는 거래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거래를 일으킨 차량을 보시면 돼요. 차량의 이제 종류가 만약에 1000cc 이하이거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트럭 그리고 125cc 이하 이륜 이제 차 있잖아요. 그거나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차량의 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그리고 빌린 거 렌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산 거, 구입한 거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다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뭐냐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공제랑 비용 처리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이제 좀 이해를 돕자면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할 때 그 매입세이라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신 거에 대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내가 만약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공제가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이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에 예 체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제가 되는 거니까 불공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나타나는 그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팝업창에서 얘를 해제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고 아래 얘가 나오잖아요. 얘 선택하는 게 이거를 선택을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용차 같은 거 1000cc 넘어가는 승용차 9인승 안 되면서 1000cc 넘어가는 거는 그런 차량에 대한 뭐 유지비, 그러니까 기름값 포함해서 유지비라든지 임차, 구입비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은 저는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되는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되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안 되는 거는 빼놓고 장부를 써야 되나요? 따로 종합소득세 그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할 때만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쪽에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에 예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할 때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빠지고 신고가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제 여기다 적은 건 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돼서 썼다고 보기 때문에 비용 처리로 다 들어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를 구분 안 하고 다 접대비 성격이면은 그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한도만큼 그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접대비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를 따로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쪽에 자동으로 접대비라고 넣어 놓으시면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가 안 되고 매입세 불공제 처리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부가세 신고 기간일 때 장부 정리를 한 번에 다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냥 단순히 마감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구분을 뭐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상관은 없어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간편이랑 복식을 구분해서 왜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가세 신고는 간편장부인지 복식장부인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간편장부는 수입, 비용, 고정자산 이렇게 세 개의 탭이 보이실 거고 복식장부 분들은 이렇게 수입, 비용, 고정자산, 입금, 출금 이렇게 네 개의 탭이 보이실 텐데요. 복식장부 분들도 부가세 신고할 때는 수입, 비용, 고정자산 이 세 개의 탭에 대해서만 이 거래가 그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이 돼요. 입금, 출금 내역은 신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항상 제가 제일 좋은 거는 베스트는 장부를 다 작성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신고기간이 임박한 상황인데 나 입금 출금 사용 방법 하나도 모르겠고 이거 메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 쓰신 거 그리고 고정자산 구입한 거 일단 복식장부로 다 만들어 주세요. 수입 비용 고정자산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완료하고 입금 출금 메뉴를 정리를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방법을 다 알아서 정리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당장 입금 출금 메뉴 이해가 너무 어렵다든지 지금 신고기간 임박했는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입금 출금 메뉴를 빼고요. 사업장의 매출, 비용, 고정자산은 다 기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진행해 주세요. 제가 입금 출금 메뉴를 뺐다고 했지 입금 출금 안에 있는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빼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입금 출금 안에 있는 매출 매입도 다 포함한 사업장의 매출 매입에 대해서
장부 작성을 다 하시고 부가세 신고 먼저 하신 다음에 입출금을 정리를 해주실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릴게요. 잘 모르겠으면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종이세금 계산서예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해서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불러와지고 뭐 나머지 카드 쓴 거나 매출이나 이런 거 다 불러와지는데 남아있는 거 보면은 종이세금 계산서거든요.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기재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종이세금 계산서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교환에다가도 적어놨는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세금계산서 작성하는 방법은 기본 강의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따로 이건 설명 안 드릴 텐데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작성 일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날짜로 체크해 주시고요. 1월 10일이 다음에 1월 10일. 그리고 거래처 같은 경우는 거래처 클릭하시면 우측 하단에 거래처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상호랑 사업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세금계산서에 있는 상호,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있는 사업자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이 상호랑 사업자 번호는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겁니다. 상대방 거에 대한 상호랑 사업자 번호 등록하시면 그 거래처 여기 리스트에 떠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입 부가세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금 수령 방법 또는 지불 방법 선택할 때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선택하고 나면 하단에 물음이 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나요? 이거는 매출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나요? 물어보는 건 매입이에요. 이 물음에 체크만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 계산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 그게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랑 종이 세금 계산서로 왔다 갔다 했다. 문구점에서 파는 그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종이 세금 계산, 수기 세금 계산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체크하지 않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자 계산서나 종이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이는 이렇게 체크 안 하고 저장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랑 구분 방법은 그거 하나다. 지불 방법, 대금 수령 방법에서 질문만 다르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 교환이 지금 잠깐 꺼져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를 기재하고 나면은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매출 기재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현금 매출이나 계좌이체 매출도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매출 같은 경우는 그 세금 계산서 매출, 계산서 매출을 제외한 현금이나 계좌이체, 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주간이나 월간 합계 금액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그래서 그 한 줄로 기재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6월달인 6월달 매출분이라고 하면은 6월 매출이 총합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6월 말일자로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로 지금 달아놓은 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환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기간의 말일자로 잡아주시고요. 거래처는 현금 매출은 기타 거래처, 그리고 카드 매출은 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기타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기타 매출도 기타 거래처. 그리고 금액에다가 그 월 합계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눠지고요. 간이과세자도 공급가액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과세랑 면세 사업자분들만 과세 매출이랑 면세 매출 구분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금 수령 방법은 당연히 현금 매출이니까 현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매출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오픈마켓 매출도 동일하게 이렇게 수기로 월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월이 아니라 연통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통으로 넣으시는 건 안 돼요. 2017년 한 번에 뭐 12월 31일자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 의제매입세 공제가 어떤 건지를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신고를 하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쪽 정보 등록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정보 등록 메뉴에 가보시면 사업장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 정보의 아래를 쭉 내려가 보시면 업종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같이 화면 보고 계시다면 업종 코드에 설명 눌러보시면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이 방법대로 이 6자리, 지금 여기 저 이지샵에 기재되어 있는 6자리가 본인의 업종 코드가 맞는지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다르시면요. 그 우측 상단에 장부 사용 문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6자리 다른 지금 확인 가능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업종 코드를 변경 요청을 바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신고하실 때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업종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 업종 코드를 바탕으로 그 해당 업종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져 버리면 잘못된 이제 신고라든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이 업종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래는 면세 물품, 즉 뭐 면세 농수산물 이런 거 사면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서 니네는 과세되는 물품, 제품이나 음식을 파니까 이 과세되는 물품을 제조나 가공을 해서 이제 그 가공을 하기 위해 면세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구입한 면세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 이게 바로 의제 매입세 공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샤브샤브를 먹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샤브샤브랑 음식을 파는데 거기 안에 뭐 음식 뭐 고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추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수산물이라서 원래는 면세 물품이라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데 음식이라는 샤브샤브라는 거는 팔면서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그걸 재료로 제조되는 음식을 위해서 산 재료들은 그냥 특별히 공제를 해줄게. 이게 바로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엔 어떻게 뜨냐면 보여드릴게요. 뭐 날짜는 똑같이 그 거래일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거래 상대방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호랑 사업자 번호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거래처 추가 통해 가지고 상호랑 사업자 번호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료겠죠. 왜냐면은 제품이나 음식 만드는데 쓰는 재료를 구입한 거니까. 그래서 원재료나 부재료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진짜 원재료나 부재료가 아님에도 막 쓰셨다고 쓰거나 면세가 아닌데도 면세 물품이라고 써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려거나 하시는 건 아니신 건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지불 방법에 이렇게 떠요. 의제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식을 판매하는데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산 재료라든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나 부재료를 이제 구입했다든지 근데 그게 면세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게 뜨고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여기 예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의제되는 비슷한 간주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매입세 공제도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 영수증 받으신다는 거지 다른 뭐 영수증 그런 거 받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은 아니겠죠?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거를 받은 거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 추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종이 계산서라면 체크를 하지 않고 전자 계산서라면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가 적용돼서 신고서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직접 써야 되는 것들이 간이 영수증이에요.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영수증. 그 작성 방법은 이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날짜는 거래 일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이제 간이 영수증에도 거래 상대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추가하셔가지고 상호랑 사업자 번호 등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거래처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타 거래처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권장해드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래 어떤 거 샀는지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타 영수증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에다가만 적습니다.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 입력하신 다음에 기타 영수증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환을 안 만든 이유는 기타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부를 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타 영수증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이 안 되니까 이 수기로 입력하는 거는 빼고서 나머지 부분만 빨리 작성해가지고 부가세 신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기타 영수증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참고로 이제 인건비도 부가세 신고할 때는 제외 대상입니다. 인적 용역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이거는 부가세 신고 때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먼저 작성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건 부가세 신고 포함이 안 되니까 나중에 혹시 지금 시간이 안 되시면 나중에 적어달라. 이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 있어요.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신고할 때 장부 작성할 거 별로 없네 이러고 마지막 막 급하게 신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안내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빨리 신고하시라고 제가 이걸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강의를 지금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 장부 작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시면은 일단은 빨리 부가세 신고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홈택스 저희가 이제 물론 신고가 정상 통과를 대부분 해요. 근데 혹시나 정상 통과를 안 하고 홈택스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오류가 나면은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고 혹시나 저희 쪽에서 끝나지 않으면은 국세청으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질의를 하면은 바로 답변이 오지 않거든요. 보통 한 3, 4일이 걸리기도 해요. 늦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4일 날 신고서 넣는데 오류는 나면은 진짜 오류 났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오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제 15일 이전에는 해주시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늦어도 20일 전에는 해주셔야 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20일 전에 해주셔야지 영업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인이 바로 돼가지고 신고도 무사히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분해서 이거는 부가세 신고 때 안 들어가니까 만약에 지금 안 되시면 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작성하고 신고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되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19일이다 이러면은 뺄 건 빼고 빨리 신고를 일단 넣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고 같은 경우는 전자 파일을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기 신고 기간 25일 이전에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제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작성을 다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전자 파일 만들어서 홈택스로 한번 제출을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9일 이전에는 신고를 넣어보자. 네, 이런 목표로 한번 작성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부 작성할 때 체크할 부분은 다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는 이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내용이 신고서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신고서에는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누누이 설명드리는 것처럼 부가세 신고할 때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신고서에는 금액이 합계 금액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거래가 빠졌고 어떤 거래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 건건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에요. 그래서 간편장부 중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되는 거래만 모아놓은 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저희 쪽 왼쪽에 수입비용 거래처 관리를 가보시면 끝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은 날짜가 있어요. 날짜를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뭉툭하게 나와 있는 거를 길게 늘리시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회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은 이 지금 현재 신고 기한에 대한 거래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포함이 되고요. 매입 같은 경우가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랑 뭐랑 같이 띄워 놓으시면 좋냐면 좌측에 보시면은 신고서 자동 생성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간편이랑 복식장부 기초로 세무 신고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전자 파일도 이따가 제출하는 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조회하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확인하는 걸 누르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팝업창 넣으면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걸 눌러주시면 신고서가 바로 뜰 거예요. 제 컴퓨터가 조금 느려가지고요. 이렇게 신고서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서랑 지금 매출 매입장 보여드릴 건데 그걸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환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교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본인의 장부 화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앞장에다 예시거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시거래를 기초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예시거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되는 거래와 포함되지 않는 거래를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강의가 장부 기본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장부 사용 방법부터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순 없고, 일단 예시 화면이라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다라고 감은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래는 보시면 현금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카드 매출,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전자세금 매출 이렇게 5가지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 가시면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 나오죠. 그래서 매출 부분을 누르면은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 나오고, 이 매출 매입장은 당연히 앞에 매출 5건이니까 5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줄로 기재된 게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일단 항목을 보시면은 어떤 매출인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금계산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세금계산서의 상단에 매출이 어떤 매출인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세금계산서 매출,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안 하고 일단 총액이 여기 기재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서. 그래서 1번, 괄호 1번에 이렇게 찍혀 있고요. 2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저희 쪽에서 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로 3에 보시면은 카드랑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라고 그래서 카드랑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3번이 이제 포인트 매출, 현금 매출, 계좌이체 매출. 그래서 위에 있는 3개의 매출 중 나머지가 3번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저희 쪽에 이 항목, 매출이랑 항목 선택에 보시면은 매출이랑 매입 옆에 전체라고 선택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바를 클릭을 하시면 그 증빙별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만 딱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거래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카드만 클릭하면 카드 매출만 딱 구분해서 나옵니다. 하단에. 그래서 얘랑 같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신고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출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신고서와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면 그 간혹 문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금액 옆에 세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9,000원, 45만 4,545원, 9만 909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 어떤 문의냐면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신고서는 금액이 31만 원. 그래서 매출 총 합계의 부가세 해당하는 금액이 232만 7,399원인데 제가 간편장부, 복식장부의 매출을 봤는데요. 부가세 합계 금액이 조금 달라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가세가 232만 7,401원이에요. 합계가. 신고기간에 두 개가 미묘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죠? 401원이었는데 뒤에가.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어떻게 우연하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화면이 안 보이시죠? 우연하게 맞을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 차이가 좀 나실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부가세 계산 구조는 공급가액의 10%라고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2,327만 3,995원 곱하기 10%가 이 세액란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2,799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쪽 장부에는 시스템이 고객님께서 기재하신 부가세 금액의 합계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2,327만 995원 곱하기 10%가 아닌 요 만원, 18만 1,819원 요게 다 합계가 아래 찍혀요. 그래서 요 합계랑 당연히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미세한 단수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금액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나면 그건 이상한 건데, 이 정도의 차이는 괜찮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신고서는 어떻게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요 공급가액에 찍혀 있는 이 금액과 부가세에 있는 요 괄호 9번 금액의 일치만 봐주시고 나머지 이 금액에서 곱하기 12 얘가 맞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시죠? 이 12 일치를 하는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원래 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과면세 사업자분들이 있으시다면요. 과면세 사업자분들은 요 6번, 지금 동그라미 6번의 금액이 조금 더 크실 수가 있어요. 얘 10%가 반드시 되지 않고 10 곱하기 10이 되지 않고 왜냐면은 여기에 면세 매출이 더하기가 되어 있거든요. 면세는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지만 공급가액의 이제 합계 금액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서 3페이지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3페이지에 가시면 그냥 과세자분들은 무시해 주셔도 돼요. 과면세 겸용사업자분들만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 아래 내려가 보시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래 내려가 보시면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고 3페이지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맨 아래 보시면은 지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보이시죠? 이 라인인데 이 라인에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고 찍혀요. 그래서 이 금액의 합계랑 아까 전에 그 신고서 1페이지에 있는 괄호 9번에 이 금액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실 수 있습니다. 과면세 사업자분들은. 그래서 이 금액이 더한 금액이 맞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라는 말은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종이세금계산서인지예요. 그래서 사실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매출 같은 경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세금계산서만 확인해 주시면 세금계산서랑 계산서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전부 다 홈택스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밖에 없는데 여기에 X가 하나라도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금 수령 방법 아까 전에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의 수입 매출에 가셔가지고 여기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나요? 묻는 질문에 얘가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러시면 다 얘를 체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체크를 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신고를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 즉 비용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자는 그 의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칸에 보시면 예정 누락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예정 누락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는 X가 다 나오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기신고 때 제때 신고 잘했고 예정신고를 하셨더라도 그 예정신고 때 빠뜨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나오시는 분들 만약에 나는 제때 신고도 잘했고 예정신고할 때도 빼놓은 게 없다 빼놓은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 교환에 적어 놓은 이 설명대로 마감 해제를 다시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부가세 풀어주시면 마감 풀어주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다시 X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고요. 혹시 근데 이제 예정 누락분이 진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그때는 5가 찍히는 게 맞아요. 이게 왜 찍히냐면 그 예정 신고하셨는데
이제 원래는 확정신고 같은 경우는 수정신고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예정신고에는 수정신고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확정신고할 때 예정 누락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정 누락분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정기신고 하신 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정기신고 맞게 했고 난 제때 신고를 했어. 그럼 상관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2017년 2기 예정신고 때 7월부터 9월분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고지받은 거 납부한 게 아니고 신고서 만들어서 직접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빠뜨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예정 누락분이 5로 잡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5로 잡혀야 되는데도 안 잡히거나 혹시 안 잡혀야 되는데 잡히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설명을 봐도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저희 쪽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4번의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여기 예정 누락에 O 표시되어 있는 거 찍히는 거라서 웬만하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웬만하면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케이스에서만 나와야 된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매출 거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거래 케이스가 많긴 해요. 그래도 이제 원칙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증빙 건건이 입력해야 된다. 이건 다 알고 계시겠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타 영수증은 이제 신고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일단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분을 하려고 거래를 5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간이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얘를 토대로 매출 매입장을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4건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3번이 간이 영수증 수취한 거래라서 이 거래는 빼고 나머지 4개의 거래만 매출 매입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신고기간에 또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비용에서 봤는데 거기에 나온 부가세 금액이랑 신고서에 나온 부가세 금액이 차이가 나요.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간이 영수증을 포함한 금액을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는 뭐 접대비라든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이제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러시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러면 고객님 일단은 한번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랑 부가세 매출 매입장의 거래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셨을 때 이거는 진짜 부가세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누락이 되어 있다.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신고서 생성하기 전에 1차적으로 한번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랑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랑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비교하셔서 이상이 없는지를 보시면은 검토는 본인 스스로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가세 매출 매입장의 매입 같은 경우도 전체를 보시면 여기 이 전체를 누르면은 똑같이 이 매입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증빙 서류별로. 그래서 증빙 서류별로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불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 장부를 어느 정도 쓰시다 보면 세무 지식도 같이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 불공제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실 텐데 그러시면 이제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저는 차량 유류 제가 승용차 그 1000cc 이상의 승용차 타고 9인승 이하인 뭐 승용차 탄 다음에 유류대를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부상에 매입세액 불공제로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는 O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고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불공제에 동그라미가 돼야지 아예 왜 거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그 들어가는 부가세 매출 매입장, 즉 신고서랑 연결되는 부가세 매출 매입장, 즉 신고서도 그렇게 되겠죠? 신고서에는 불공제이면서 세금 계산서인 거래만 신고서에 찍혀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도 나타나고 불공에도 동그라미 표시가 돼요. 근데 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을 받았다든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내역이 불공제라고 하면은 아예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도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예 애초에. 그래서 이제 차량 유류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접대비를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접대비를 지출을 하고 몇만 원 세금계산서를 안 받죠. 근데 혹시나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거래를 입력을 하면은 그 접대비 같은 경우는 부가세 매출매입장에도 나타나고 불공제에도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접대비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서 내가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 쪽 장부에 기재를 했으면 아예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기 이제 다음 장에 부가세 제가 신고서를 캡처해놨는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 세금계산 수치분에도 찍혀요. 불공제여도. 대신에 이 16번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찍힙니다. 세금계산서인데 불공제인 내역은. 근데 카드 영수증 받은 매입세액은 14번에 찍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가 좀 더 설명드릴 건데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 찍히게 되어 있는데 아예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한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는 14번에 금액 자체가 안 나타나요. 네,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가세 매출 매입장도 똑같이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0이고 아예 안 나타나도 0이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신고서 표기가 그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 부가세 매출 매입장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 보실 때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불공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렸고요. 이 부분 헷갈리시면은 한번 장부에 예시거래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런 다음 삭제를 하시면 되니까 예시거래 입력해 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 다시 보기도 가능한 건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강의 끝나시고도 교육 고객센터 들어오시면은 그 생방송 교육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제 말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래를 직접 장부에 입력하셔가지고 불공이 찍히는지 아니면은 안 찍히는지를 아예 장부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안 찍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의제 같은 경우는 의제매입세 공제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아까 전에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 체크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질문에 체크를 한 경우에만 여기에 O 표시가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이 맞고 면세도 구입한 게 있는데 분명히 그 재료로 산 게 맞는데 의제에 지금 X 표시가 되어 있다. 장부 지금 쑥 내려보는데 그러시면 간편이나 복식장부 비용으로 빨리 돌아가셔서 면세 물품 찾으셔서 면세 공고가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원재료 부재료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래처 상호랑 사업자 번호로 기재 맞게 했는지 보시고 지불 방법 클릭하셔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체크를 해주시면 반영해서 신고하실 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도 적용받으시려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공통 매입세 공제 거래는 이제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라든지 간이 과세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불 방법 클릭하실 때 하단에 공통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체크하는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지출한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공통의 동그라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는데 내가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는데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지불 방법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전자계산서인지 체크하는 부분이라서 잘못 체크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지불 방법 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인지 거래 체크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정 누락도 마찬가지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서는 이제 아까 전에 매출 매입장 약간 설명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서 아마 다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세금계산 수치부는 종이 세금계산서이든 전자세금계산서이든 내가 세금계산서 받은 거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이랑 고정자산 매입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고정자산 매입분이랑 일반 매입분을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저희 쪽에 간편이나 복식장부 비용의 메뉴에 기재한 게 일반 매입분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잡히는 것, 즉 복식이나 간편장부 고정자산 메뉴에 기재한 게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전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예정신고 하신 분들 중에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래가 있을 때만 찍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저희 쪽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매출 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이 이제 14번. 14번이 제일 이제 까다롭고 금액이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요.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카드랑 현금 영수증 결제하시고 그 영수증 받으신 거에 대한 세액이 여기 다 찍힙니다. 그래서 그 상세 내역을 보고 싶으시면 신고서 3페이지 가보시면 14번에 기타 공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라고 찍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이 카드랑 현금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간편이나 복식장부의 비용에 기재한 게 일반 매입분으로 잡히고요. 간편이나 복식장부 고정자산에 기재한 게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잡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 보시고 혹시 이 금액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제가 어디 가라고 말씀드렸죠?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비용 거래처 관리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 가셔서 내역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왜 이게 이 금액이 떴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가세 매출 매입장 봤는데 금액이 여기 신고서에 찍힌 게 더 크다라고 해서 3페이지 가보면 의제 매입세액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여기 찍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여기에 찍히니까 더해진 금액이 14번에 반영됐는지 맞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찍히는 거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불공인 거래만 여기에 찍힌다. 그래서 카드랑 현금 영수증인데 불공인 거래는 아예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매출도 아니고 매입도 아닌데 신고서에 또 찍히는 게 뭐냐면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제 혜택이라고 해서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적 목적이라든지 등의 사유로 특별히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가 밑에 이제 경감 공제 세액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경감 공제 세액은 이제 신고서 3페이지 가시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쪽 신고하시는 분들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자동으로 저희 쪽에서 신고하면 바뀌게 되어 있고요. 네, 이건 정기신고 기간에만 신고했을 때 받으실 수가 있어서 혹시나 정기신고 이후에는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서둘러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특정한 업종만 되는 부분이에요. 의제 매입세 공제처럼. 그래서 이제 카드 결제랑 현금 영수증 결제를 좀 종종 거부하는 소매 업종이나 음식점 업종의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그 일정의 그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10만 원만큼 사용자 결제했다고 하면 11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3%나 음식점업은 2.6%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카드 대상하는 대상 업종 그 업종 코드 보고서 대상 업종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매출 금액에 저희 쪽에 기록한 매출 금액을 바탕으로 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만 더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제가 좀 이따 신고서 확인하는 곳에서 다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정고지세액도 이제 좀 이따가 신고서 할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예정고지세액도 찍혀 있어야 되는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26번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 빼고 경감공제세액 다 빼서 차과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차과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플러스면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인 경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제 환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야 될 뭐 세금보다 네가 매입해서 그 부담한 세액이 더 많으니까 그 부분은 환급해 줄게 이런 거라서 그 매입 그 환급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급계좌 입력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로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 대상이시면 15일 이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30일 이내 환급이 된다고 보시고 이 환급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일반 과세자만 쭉 오다 보니까 이번 신고가 또 간이 과세자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간이과세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세액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 일반 과세자랑. 그래서 간편장부에 기재된 그 매출 총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율만큼 곱하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저희 쪽에 기재한 업종별로 자동으로 이제 이거는 계산이 되니까 사실 어렵진 않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공제세액 중에서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간이과세자분들은 환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마지막에 문의 주실 때 신고서 보시다가 간이과세자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게 저는 지금 장부 쓴 거 보니까 비용이 더 큰데 왜 저는 환급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딱 보면은 간이과세자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이과세자분들은 이제 원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상의 뭐 이유로 이제 부가가치율만큼에 대해서 그냥 세율 10%를 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 과세자분들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더 크면, 즉 산 게 더 많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관이과세자분들은 그냥 그게 아니라 뭐 매입이든 매출은 그런 걸 구분하는 게 매출세액의 전부에 대해서 부가가치율만큼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때려서 그 부가가치율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환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계산 구조상. 공제세액이 아무리 크더라고 공제세액도 그래 조세 정책 목적상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크다라고 하더라도 최저로 나올 수 있는 납부세액은 0입니다. 네, 그래서 0 이상으로 0 밑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를 간이과세자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신고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간이과세자분들은 그러면은 나는 세금 계산서랑 그럼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다 받을 필요 없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간이과세자분들도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 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라는 걸 해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 일반 과세자들은 이렇게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받으면은 매입가액의 10%만큼 매입 그 공급가액의 10%만큼 매입세 공제라는 걸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간이과세자 분들은 매입가액의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율 여기 이제 부가가치율이라고 적혀있는 업종별 5%, 10%, 20%, 30% 있죠. 이것만큼 곱한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액 공제를 해줘요. 원래는 이제 이거는 원래 부가가치율을 이미 곱했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는 건데 특별히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해주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랑은 조금 신고서가 이런 부분이 달라요. 네, 그래서 간이과세자분들은 계산 구조가 일단 1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0 밑으로 떨어질 수 없다. 두 번째는 매입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 자기의 부가가치율만큼 곱한 금액이 공제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공제액이 커도 0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네, 이렇게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교환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혹시 이 교환 보시다가 내가 확인한 금액이랑 다르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클릭하면은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종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제조업종 분들만 이거를 확인하셔가지고 금액이 맞는지만 한번 적정성만 검토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가 사실 이제 세무 신고를 장부를 다 어떻게 잘 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까지 잘 마치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 쪽에서 아마 신고를 다 많이 하셨으면은 그 홈택스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기한이 제각각이라서 기간 조회부터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종종 요즘 문의가 들어오는 걸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신고 기간을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과세 유형에 따른 이제 신고 기간이라든지 과세 유형에 따른 이제 메뉴를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전자파일을 만들 곳이 어딘지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파일 만들 곳은 세무신고 하위에 있는 신고서 자동 생성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신고서 자동 생성에 들어가시면 일반 과세자분들은 이렇게 부가가치세라고 뜨실 거고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분들은 이렇게 상단에 부가가치세 간이라고 뜨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과세 유형이 전환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과세 유형이 전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라고 적혀 있는 것과 부가가치세 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세형 전환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신고가 어떤 신고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과세 유형이 전환됐는데 내가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신고해야 되는 부가가치 신고는 일반 과세자 신고니까 부가가치세라는 탭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7월 1일자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2018년 이거 오타가 있네요. 2018년 1월 25일까지는 간이 과세자 기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간이라고 적힌 탭에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분들.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 일단 첫 번째로 예정 신고가 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정 신고를 설명드리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정 신고와 예정 고지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길까봐 조금 우려가 돼요. 예정 고지와 예정 신고를 조금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정 신고는 지금처럼 홈택스나 이제 저희 이지샵에서 전자파일을 만들고 또는 홈택스 신고서 직접 적어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경우예요. 네, 실제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서. 근데 예정 고지는 어떤 거냐면 그냥 관할 세무서한테 통지가 왔어요. 너 이만큼 예정 고지 세액이 있으니까 납부해. 이래서 납부를 했어요. 그게 바로 예정 고지 세액이에요. 그래서 예정 고지와 예정 신고를 일단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정 고지만 받아서 그 세액만 납부하신 분들은 2기 확정해서 7월부터 12월까지로 조회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혹시나 예정 그 신고
내가 진짜 신고서,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셨거나, 뭐 홈택스나 뭐 세무 대리인 쓰셨거나, 뭐 기타 등등으로 예정 신고를 진짜 하신 분들은 확정의 노트에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놓고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분명히 고지를 받아서 납부를 한 것 같긴 한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주시면 그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라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납부한 그 예정 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금액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따가 신고서에 적으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정 고지하신 분들과 예정 신고를 하신 분 구분해서 신고 기간 체크해 주시면 일단 신고는 되는 거예요.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과세 기간에 고정자산 구입했다든지 영세율 매출이 있어서 환급이 발생했는데 빨리 환급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체크하시고 신고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식이 좀 많은데 서식은 아까 설명 다 드렸다는 전제하에 그냥 신고서 파일 생성하는 것만 빨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확인하기를 눌렀을 때 이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예정고지 세액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정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기 기간 중에 7월부터 9월 그 사이에 그 기간에 대해서 예정 고지를 받아서 납부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예정 고지 세액 홈택스에 조회해가지고 기재를 해주세요. 이때는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지받은 금액을 전액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재하시는 거고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이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정신고서를 직접 만들어서 제출한 경우인데 그 경우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기신고 기간, 아니, 정기신고는 확정신고 때는 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고요. 이렇게 확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을 기재해가지고 이 금액을 고려해서 그 환급세액이 나오면 그때 환급을 해줘요. 확정신고 때. 그래서 혹시나 7월부터 9월 사이에 대한 매출 매입 신고하셨을 때, 예정 신고하셨을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고매입세액은 특수한 경우라서 이거 과세 물품 전환 신고하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 나온 분들만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에 해당하는 매출 합계액이 어떤 거냐면 그 아까 전에 제가 경감공제세액 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 그 일으키도록 유도하려고 소매업종이나 음식점업에 그 공제 1.3%나 2.6% 얘기했잖아요. 그 공제 금액이 여기 찍혀요.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찍히는 이유는 간편 복식장부 그 매출 중에 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이 7월부터 12월 기간에 그 매출액이 1,300만 원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저희 쪽에서 자동으로 찍히니까 한도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고 착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이 중에 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 합계가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한번 한도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연간 합계예요. 그래서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만 3억 8천 지금 나오는 이 금액만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일기신고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일기신고서를 한번 보셔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 공제금액 여기 나오는 이 공제금액이랑 요 합계가 500만 원을 넘어가진 않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넘어가면 그냥 다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넘어가면은 얘를 수정을 하셔가지고 공제세액에 맞게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다음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국세 환급 계좌입니다. 그래서 국세 환급 계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환급 그 받으실 곳을 입력해 주시는 거고요. 환급이 안 발생하면은 입력 안 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환급 발생하시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홈택스 아이디 확인하시는 곳인데요. 이거를 은근히 많이 여기서 오류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강의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도 오류가 매번 여기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지금 여기 이지샵 아이디가 아니고요. 홈택스에 지금 전자 파일 전송하실 거잖아요. 그 전송할 홈택스 아이디를 이 선택 입력사항에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정해서 저장하기 누르고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홈택스 지금 로그인 하신 아이디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기재하시고 전자 파일 꼭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르시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수정이 안 된다면은 모르겠으면은 문의라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은 100% 전자 파일 오류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이 혹시나 안 된다면 정보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사업장 정보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 홈택스 아이디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 아이디는 제가 로그인을 안 해서 안 나오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홈이랑 마이 NTS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국세청 홈택스가 있고 통합 검색 창이 있고 이 홈택스 위에 보시면은 원활한 홈택스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나오는 여기와 이 사이에 보시면은 홈 버튼 있고 마이 NTS가 있는데 이 마이 NTS 옆에 보시면 바로 빨간색으로 본인의 아이디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시면 마이 NTS 누르면은 본인의 아이디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전자파일 생성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거 다 체크하셨다는 전제하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저랑 같이 보신 이 신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신고서의 적정성을 한 번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맞다라고 하면은 닫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게 저희 이 조회 버튼 옆에 있는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 이거예요. 이거 누르시면은 뭐가 뜨냐면은 한번 뭐 확인하라고 뭐 떠요. 그래서 확인을 일단 눌러주세요. 그냥 그거는. 저랑 어차피 강의 지금 듣고 계시니까 제가 유의사항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시는 창은 바로 암호 입력하는 창일 거예요. 그 비밀번호 2줄 입력하는 거 나오실 텐데 그 암호는 임의의 숫자 8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의 숫자 8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그냥 자기 맘대로 입력하면 돼요. 내가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지샵이나 홈택스 비밀번호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숫자나 특수문자 제외한 영문자 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열기, 저장, 취소가 나와요. 그래서 저장 버튼 옆에 역삼각형으로 나와 있죠. 역삼각형 눌러주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해주시면 여기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로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전자 파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시면 궁금하신 게 다시 전자 파일 어떻게 만들어요? 물어보실 텐데요. 여기 조회 버튼 옆에 보시면 회색으로 장부마감 해제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다시 누르시면 처음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서랑 확인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 옆에 있는 빨간색 버튼 누르셔서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또 전자 파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홈택스로 가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사업자가 아니라서요. 동영상 강의에 있는 화면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같이 드릴게요. 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고 납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눌러주시면 우측 상단에 부가가치세라고 뜨실 거예요. 제 컴퓨터가 느려서 잘 안 뜨는데 부가가치세라고 여기 노란색 맨 위에 뜨거든요. 그거 눌러주시면 나오는 화면이 요 화면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세 유형 맞게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정기 신고라고 적혀 있는 노란색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노란색 버튼이 아니라 파일 변환 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변환 신고에 보시면 회계 프로그램 회색 버튼으로 있는 거 이거 눌러주셔야지 저희 쪽에서 만드신 신고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변환 신고를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전자파일 변환. 그래서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찾아보기 누르시면 파일 경로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경로 선택하면은 아까 저장한 그 전자파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자파일 확인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찍혀요. 전자파일 명이랑 같이. 그래서 전자파일 명이랑 같이 찍히면은 하단에 파일 형식 검증하기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 형식 검증하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뜨냐면 파일 형식 검증하기 누르시면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나와요.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임의의 비밀번호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거 입력하고 나시면 이제 검증 결과 확인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이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 검증 납사수의 1이 뜹니다. 그래서 이 1이 뜨고요. 혹시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1이 뜨면은 그때는 얘를 클릭해서 어떤 오류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류가 나면은 그 화면을 캡처를 하시거나 복사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저희 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장부 사용 문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문의 주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의를 주셔가지고 오류사항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으로 바로 처리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 검증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검증하기를 누르면은 내용 검증으로 넘어가는데요. 내용 검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바로 검증 결과 확인 누르면은 원래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뜨냐면 여기 정상 납사수라고 떠요. 여기에 1이 찍힙니다. 이렇게 뜨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면은 바로 하단에 있는 전자파일 제출 이동이라고 있거든요. 네, 전자파일 제출 이동이라고 있는데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전자파일 제출하기 누르시면 끝이에요. 이 화면. 그래서 이 화면에 전자파일 제출하기 누르시면 바로 접수증 나와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데 혹시나 내용 검증하기에서도 오류 납사수가 또 뜰 수가 있어요. 그러시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클릭을 하셔서 장부 사용 문의에 캡처해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수까지 완료를 받으시면 끝나는데요. 나는 지금 다 맞게 했는데 지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전자 파일이 저희가 열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하실 수가 없어요. 열어보시면 이상한 막 글자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고하고 있는 파일이 전자 파일이 맞게 신고가 됐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그 국세청에 홈택스에 가보시면 신고 납부라고 들어가신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스텝 1 세금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네 스텝 1 세무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옆에 보시면 스텝 2 신고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 내역을 눌러주시면 내가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 암호가 풀려가지고 신고서로 만들어졌는지 신고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신고서랑 제출 서류들이. 내가 제출한 거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출까지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신고 마쳤다면은 이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한 25일까지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까 전에 장부마감 해제 요거 눌러주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전자파일 만드셔서 제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교육 마쳤고요.